네, 안녕하세요. 킴남TV입니다.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굉장히 난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. 그래서 오늘은 동계용 난로인 센코쿠 SHC23KR 제품 리뷰를 한번 좀 해볼게요. 사장님, 센코쿠가 뭐예요?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,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파세코, 도요토미가 유명해서 이제 모르실 수 있어요. 근데 난로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는 이제 도요토미하고 센코쿠, 이제 알라딘 요 두 회사가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색상은 우선 이렇게 아이보리, 다크 그레이로 좀 나왔고요. 이제 이 센코쿠 난로의 외형 구성품과 뭐 주요 기능부터 이제 파세코, 도요토미 난로와 비교를 한번 좀 해볼게요. 네, 그럼 이제 이 난로의 구성품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, 먼저 이제 난로의 본체죠. 요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, 요거는 이제 상부망이 같이 들어 있어요. 이 해외 상품은 요 상부망도 옵션인 경우가 좀 많은데 같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. 요거는 따로 있어 갖고 이렇게 끼우셔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이 이제 구비 펌프 자바라 호스입니다. 요걸로 이제 등유를 여기에 주입을 하시면 됩니다. 이 호스가 들어 있고요. 그다음이 요 난로 자체가 자동 점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점화를 하기 위해선 요 건전지를 넣으셔야 돼요. 그래야 작동이 좀 되고요. 요 C타입 건전지 두 개가 들어 있어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용 설명서하고 뭐 보증서, 뭐 간단한 내용, 뭐 주의사항이나 뭐 이런 AS 절차 이런 것도 같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가방인데요. 얘도 가방이 같이 들어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가방도 아이보리 색깔이라서 굉장히 좀 예뻐요. 그리고 타 난로 가방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요 뒤쪽에 뭐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요 주머니가 있습니다. 요 뭐 간단한 거 좀 넣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이 이 난로를 가방에서 꺼낼 때 막 진짜 좀 잘 안 빠지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요거는 요 찍찍이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좀 빼시면, 요걸 발로 밟고 난로를 빼면은 좀 쉽게 빠져요. 저도 해보니까 굉장히 이게 편하더라고요.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. 가방까지 이렇게 있고요. 가방도 아이보리라서 굉장히 좀 이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보리 색상이라서 더러워지는 걸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, 바닥면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 타입으로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뭐 묻어도 뭐 이렇게 턱 털면 되는 뭐 그런 재질이거든요.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가방은 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구성품은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네, 먼저 이 센코쿠 SHC23KR 난로는 심지식 대류형 난로예요. 이 가운데 이제 연통을 중심으로 심지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. 이 심지에 묻은 등유에 이제 점화가 되면은 복사열이 이제 다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근데 이게 360도로 좀 나오는 구조는 맞긴 한데 복사열의 대부분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. 그래서 꼭 천장에 뭐 타프팬이나 아니면 뭐 요 위쪽을 쏠 수 있게 서큘레이터 위치를 좀 잘 조정하셔서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텐트 내부가 전체적으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. 또 이 상부망이 좀 있는데, 이렇게 주전자 같이 물을 담고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물이 좀 끓거든요. 그러면 이제 텐트 내부에 이제 습도를 조절할 수 있고, 뭐 호일에 고구마나 뭐 감자, 뭐 밤 같은 거 올려놓으면 맛있게 익으니까 이런 것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여기까지이고, 뭐 요리를 하는 거는 좀 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이제 난로 외형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, 뭐 여기 버튼이라든지 뭐 여기 기구적인 게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먼저 가장 큰 요 다이얼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.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계방을 이렇게 돌리면 여기 안에 있는 심지가 원통형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게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걸 최대한으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최대한 올렸고요. 이 앞에 있는 점화 플러그를 누르면 이제 심지에 묻어있는 등유에 점화가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요거는 아까 내장되어 있던 C타입 건전지 두 개를 넣으셔야 작동이 됩니다. 그럼 이제 건전지를 어디다 넣어야 되냐? 요 난로 여기 뒤쪽에 보시면 얘를 지금 돌려놨거든요. 여기 보시면 케이스, 하얀색 케이스가 있어요. 여기에 뚜껑을 열면은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소켓이 있습니다. 요걸
넣으시면 이게 작동이 되는데, 다른 난로들은 여기에 건전지가 노출이 되어 있어갖고 진동이나 뭐 충격에 좀 탈착이 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, 요거는 커버까지 있는 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. 요거를 넣으시면 요 전만 플러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제 다음은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? 이제 이 다이얼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. 그걸 손으로 잡고 안 움직이게 꽉 잡아 주셔야 돼요. 그 상태에서 여기 옆에 보시면 긴급 소화 레버 버튼이 있어요.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, 둘 다 지금 누른 거죠? 얘를 다이얼을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이제 돌려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심지가 서서히 내려오게 해서 소화가 돼야 좀 그을음이나 뭐 불안전 요소가 좀 적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주시면 다 내렸고요. 놓으시면 이제 소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반대로 이 다이얼이 이제 심지 높이를 조절하는 건데, 이걸로 이제 불색이 조절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게 조절될 수 있는 거리는 얼마 안 돼요. 이 정도에서 이제 불의 세기를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. 끄실 때는 얘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소화를 하시면 되는데, 갑자기 소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. 응급 상황 때. 그때는 그냥 요 긴급 소화 버튼만 눌러주시면 갑자기 쑥 내려가서 소화가 됩니다. 근데 이때는 약간 불안전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응급 상황일 때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연료 주입할 수 있는 이제 뚜껑이 있습니다. 이거를 이제 돌려서 빼시면 이쪽에 연료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에 그 연료 게이지가 있어요. 옛날 자동차 연료 게이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. 참고해서 연료를 주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난로의 표면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 내진 자동 소화 장치가 좀 내장이 되어 있어요. 이게 뭐냐? 뭐 난로가 넘어지거나 뭐 강한 충격을 받거나 뭐 진동이 막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여기가 불이 계속 붙어 있으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소화가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 센코쿠 난로와 이제 도요토미 뭐 파세코 난로 재원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. 그 파세코는 이제 캠프 27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도요토미는 이제 유명한 옴니 230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이제 중량인데요. 이 난로 센코쿠 난로는 이제 재원상 9.8kg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파세코 캠프 27은 약 11.5kg, 그리고 도요토미 옴니는 이제 약 10.7kg로 이 센코쿠 난로가 이제 좀 미세하게 2kg 정도 내겠지만 좀 가볍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다음에 이제 발열량인데, 센코쿠 난로가 이제 6.9kW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파세코 캠프 27이 6.4kW, 그리고 도요토미 옴니가 6.6kW입니다. 미세하게나마 얘가 또 발열량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동급 최고 이제 난로라고 좀 이제 홍보를 좀 하고 있어요. 네, 다음은 이제 난로의 사이즈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. 사이즈도 이제 차량에 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. 먼저 이제 센코쿠 난로는 높이가 647mm입니다. 그리고 이제 폭이 원통으로 되어 있어요. 460mm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은 이제 파세코 캠프 27 슬라이딩 기능이 있어서 뭐 굉장히 유명하죠. 뭐 홍보도 굉장히 잘 됐고, 높이를 보면은 이제 570mm인데 슬라이딩을 했는데 7, 8cm 정도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생각보다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폭은 470mm이고요. 마지막으로 도요토미 옴니 230 같은 경우는 높이가 590mm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요거는 이제 상부망을 뺀 높이거든요. 상부망 높이가 보통 한 4cm에서 5c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센코쿠 난로랑 높이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폭은 이제 440mm인데 이제 폭은 이제 두 모델보다는 조금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은 연료 탱크 용량인데, 먼저 센코쿠 난로는 5.8L라고 보시면 되고요. 다음은 이제 파세코 캠프 27은 7L, 도요토미 옴니 230은 이제 6.3L를 넣을 수 있는데, 센코쿠 난로가 타사 대비는 연료 용량은 조금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다음은 난로를 이제 연속적으로 켰을 때 얼만큼 켜지냐를 비교를 좀 해봤는데, 센코쿠 난로는 약 9시간에서 12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파세코 캠프 27은 약 10시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. 그리고
도요토미 옴니 230은 이제 약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 난로가 탱크 용량이 좀 많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시간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연소 효율이 좀 좋은 난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대로 화력을 했을 때 이제 최대 연료 소비량인데, 센코쿠 난로는 이제 시간당 0.673리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파세코 캠프 27하고 도요토미 옴니 230 똑같아요. 시간당 0.65리터를 사용을 하는데,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제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원을 이제 비교를 좀 해봤는데, 제가 느낀 점은 이제 이 센코쿠 난로가 제일 가볍고 발열량이 제일 높다. 그래서 들고 다니실 때 좀 더 이제 유용하고, 이제 텐트에서 좀 더 따뜻하게 있으실 수 있는 좀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높이 가지고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, 실제로 슬라이딩이 되는 이제 파세코 제품과 이제 7cm, 8cm 정도, 이 정도 차이거든요. 이렇게 큰 차이는 많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. 이제 연료통 이제 용량이 좀 작긴 하지만 실제 사용 시간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난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다음은 이제 이 동계용 이제 등유 난로 사용할 때 좀 제가 팁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릴 건데, 첫 번째는 바로 이 난로를 사용할 때는 이제 등유를 다 쓰시는 게 좋거든요. 이제 연료가 다 떨어져서 난로가 오프되는 게 이제 베스트고요. 그게 왜 그러냐면, 이제 심지에 묻어 있는 이제 등 위에 있던 타르 찌꺼기나 뭐 불순물들이 다 이제 제거가 돼요. 이제 청소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다 써서 꺼지게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렇게 껐고 나서는 다음에는 이제 쓰실 때 연료를 넣잖아요. 이제 최소 1시간 정도는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좀 좋아요. 그게 심지가 등 위에 적시는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고요. 다 안 묻은 상태에서 이제 불을 붙여버리면 심지가 좀 탈 수가 있어요. 이제 불완전 연소를 좀 생기기도 하고 해서 1시간 정도는 좀 적시는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, 이제 여기서 난로를 키거나 뭐 끌 때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보통 밖에서 하실 경우가 많은데, 이제 밖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제 이게 산소나 공기가 과다 주입이 돼요, 여기 안으로. 그래서 이제 불이 막 그을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불이 갑자기 세져가지고. 그래서 웬만한 바람 센 날은 이제 안에서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, 이제 환기는 많으면, 창문은 많이 열면 열수록 좋아요. 춥다고 너무 안 여실 수 있는데 위쪽에 벤틸 창 같은 경우는 다 열어주시고요. 그리고 텐트가 위쪽 창문이 열리는 구조라면 이제 많은 곳을 열어주시면 좋은데, 뭐 나쁜 공기가 이제 위로 다 이제 배출이 되고, 이제 아래쪽 스커트부도 이제 뭐를 좀 이렇게 보통 페트병으로 많이 하시는데, 페트병을 살짝 이렇게 걸쳐놔가지고 이제 신선한 공기가 아래로 이렇게 들어오게끔, 환기는 진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, 이 난로 자체가 충격이 굉장히 약합니다. 그 구조상 좀 그렇고요. 페니터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차에 실을 때 베스트는 차량 시트 위에 올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. 이제 안전벨트까지 하고. 근데 이제 차량의 모든 인원이 다 앉아야 된다 하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트렁크로 가셔야 되는데,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시트에 앉고 안전벨트까지 해주시는 게 난로의 이제 수명을 좀 늘리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센코쿠 SHC23KR 난로를 좀 살펴봤습니다. 연소율이 좋고 냄새가 적게 나고 그을음도 거의 없는 좀 우수한 동계용 난로인 것 같습니다. 올해 반도체 좀 대란 때문에 그 자동차도 좀 생산이 안 됐었잖아요. 페니터 똑같대요. 공급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이제 심지 대류식 난로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, 이제 성능이 좀 우수하고 가격도 이제 파세코 도요토미 난로보다 이제 좀 저렴한 좋은 난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동계용 난로를 생각하신다면 좋은 선택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이것으로 리뷰를 좀 마칠게요. 다음에도 더 좋은 제품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